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시작은 안 좋았거든요. 시작은 약세로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약간 낙폭을 키우는 듯 하다가 갑자기 밀어 올리더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약세였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없고, 또 AMD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나 다 인텔이나 많이 빠졌습니다. 온 세미컨덕터 같은 종목도 좀 빠졌고, 그래서 그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약세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3% 하락을 했으니까 반도체는 다시 한번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최근에 조금 좋은 흐름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눌려갈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상태고, 반면에 테슬라가 0.58% 올랐고요. 또 뭐 루시드, 니콜라 이런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그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에서 바닥 탈출 러쉬 뭐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 바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지금 하반기다 보니까 커지는 상태에서 테슬라까지도 며칠 전에 제가 그 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정한 어떤 바닥 지지 라인을 딱 터치하는 순간 반등이 나오잖아요. 큰 흐름은 아니지만 더 빠지지 않는 상황. 아, 여기가 최저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너도 나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2차 전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는 좀 빠지고 있지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새로운 또 그 주도 업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는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또 아주 좋은 흐름도 아니었습니다. 뭐 대략 강보합에서 약간의 약상승 정도, 약간 상승 정도였고, 일라이 릴리가 이제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한 이후 오늘도 5.49%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여전히 가장 강한 섹터인 것 같고요. 또 코인 관련된 종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화장품이 눈에 띄게 좋지 않고요.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들도 뭐 그냥 예, 보합권에서 움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네이버 웹툰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 상장한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38%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8.2%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 전체적으로 아주 뭐 진짜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가 좀 하나 생긴 것 같고, 일단 미국 증시는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조금 약하고 바이오는 여전히 강하고 2차 전지가 바닥에서 돌아서는 타이밍.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보면 우리 증시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너무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 주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머리가 끄덕여지는 그런 아마 흐름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토대로 해서 역시나 다음 주에도 좀 비슷한 패턴으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영상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또 연기금 개인들이 각각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를 총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8월 5일부터 9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1조 5,341억 원어치를 팔아서 압도적인 어떤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가는 74,700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한 주 통틀어서 1조 5천억 원어치를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것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 셀트리온 1,433억 원, 세 번째가 기아 1,113억 원, 네 번째가 SK 하이닉스 1,00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이 1,000억 원 넘게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는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카카오, 현대로템, LG화학,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순으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순매도 지난주에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지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이라든가 지금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요. 주 후반부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은 전혀 그 매도할 필요가 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화학은 그 어제도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지만 30만 원 아래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걱정되시면 홀딩, 좀 자신 있으시면 물타기를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993억 원어치를 매수했고요. 두 번째 종목이 KTNG. 어제 KTNG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담겨 있는 걸 잠깐 훑어봤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808억 원어치를 샀고요. 현재가를 10만 원 위로 올렸습니다. 언제나 KTNG는 이제 배당을 받고 연초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2분기, 3분기까지 하락하다가 막판에 배당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연초에 8만 원에서 연말에 10만 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새 10만 원을 돌파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 목표가를 증권사들이 높이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SK텔레콤, 그리고는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ETF, 대한전선, SKC, 크래프톤,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 ETF, 그리고 LNF, 또 미국 테크탑 10,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2차 전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고 2차 전지의 지옥 같은 어떤 흐름을 예상했던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담았네? 흥미롭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LG화학을 이제 전체적으로 팔았다는 게 조금 아쉽죠. 그런데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매수한 종목도 있죠. 여기 포함되어 있죠. 2차 전지에. 아주 기분이 좋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지난 한 주 동안 역시 삼성전자를 1조 1289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1조 원 넘게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보나마나 개인들은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겠네요. 그죠? 아까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팔았던 셀트리온을 기관이 가장 많이 담은 걸로 미뤄볼 때 삼성전자 쪽에 좀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아모레퍼시픽, 또 HD 현대마린솔루션, 카카오, LG화학, HD 현대일렉트릭, SK, 롯데케미칼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LG화학에 대한 매도가 이제 기관에 이어졌고 삼성전자 또 그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종목들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는 함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을 기관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985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리고 뭐 인버스 빼면은 CS 윈드, 시프트업, SK 하이닉스,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하이브, KTNG, HD 현대미포까지를 그 종목으로는 많이 샀네요. 조선을 샀네요. 조선을 제일 많이 이제 포함된 업종으로 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외국인하고 좀 다르죠, 결이. 외국인은 2차 전지가 좀 눈에 띄었던 반면에 기관은 조선을 이제 매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주에 악화된 실적을 던져놓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706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리고는 ETF들 빼면은 아모레G 화장품이 역시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LG전자, SK,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퓨처엠, LNF, 코스맥스, 롯데케미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화장품을 팔았다는 것이 특징이네요. 그죠? 그리고는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어요. 연기금이. 연기금은 좀 길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7만 원대 초반에서는 싸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셀트리온을 두 번째로 많이 샀고요. 시프트업, 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화오션, 기아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뭐 2차 전지를 판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샀지만 또 다른 종목들을 샀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징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를 좀 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KTNG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1119억 원어치를 팔았으니까 아까 KTNG를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것 기억을 해보시면 KTNG 개인들은 지쳐서 팔고 외국인 기관은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사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두 번째, CS윈드, SK텔레콤, 시프트업, 대한전선, LS일렉트릭, SK바이오팜, SKC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판 또 종목들 보면은 뭐 크게 어떤 특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이 특징 짓기 어렵다는 뜻은 외국인 기관들이 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동안에 주도했던 업종들이 아니라는 또 반증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무려 2조 5,253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한 주 동안 사고 팔고 한 총 결과가 2조 5,225억 원어치를 5,253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이렇게 좋은 흐름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을 두 번째로 많이 샀는데 2,245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1,031억 원, 기아,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LG화학, 롯데케미칼, 삼성 SDI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당연히 어떤 큰 흐름이, 큰 반등이 나오기는 뭐 당연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좋은 흐름 나왔던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으로 아마 살짝 이제 다음 주 수급 패턴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에서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휴젤이었습니다. 177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펩트론, PNT, 넥슨게임즈, ISC, 재룡전기, PSK, 우리바이오, 원익 QNC, 시젠, 에코앤드림, 서진시스템, 아이패밀리 SC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휴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이제 뭐 종목들, 우리바이오까지, 시젠까지 해서 이제 뭐 바이오 쪽에, 의료정밀 쪽에 이런 흐름들이 매도 쪽에 우위로 나타났고요. PNT
판 것이 2차 전지를 팔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넥슨 게임즈 최근에 좋은 흐름 나와서 수익 많이 내고 이제 팔았고, 재룡전기도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347억 원어치를 샀고요. 두 번째 에코프로 287억 원, 세 번째 엔캠, 에코프로 BM, 삼천당 제약, 신성 델타테크, 테크윙,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코미코, 보로노이, 제주반도체, 한글과 컴퓨터, 시노펙스까지를 많이 샀는데, 자,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을 딱 봤을 때, 아, 바이오구나. 근데 바이오 아까 판 것도 있었잖아요. 휴젤이라든가. 그러면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됐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엔캠, 에코프로 BM, 신성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을 보면 2차 전지를 왕창.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피도 2차 전지, 코스닥도 2차 전지.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이 출렁일 때 2차 전지를 열심히 담은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은 어떤 그 에너지를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아까 2차 전지, 미국에서도 2차 전지가 괜찮았잖아요. 바이오도 괜찮았고, 딱 외국인이 2차 전지와 바이오를 사는 걸 보면 다음 주에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으로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어떤 무게추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심텍을 제일 많이 팔았네요. 182억 원어치 팔았고, 아이빔 테크놀로지, 코미코, 하나 머트리얼즈, 한글과 컴퓨터, 리노공업, 테크윙, 펌텍코리아, STI, 아나페스, JVM, 솔브레인, YC, 삼천당 제약을 많이 팔았네요. 기관들이. 일단 반도체가 좀 많이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이 이제 마지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오를 팔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입니다. 617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리고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넥슨 게임즈, HLB, 휴젤, 리가캠바이오, ISC, 파마리서치, 재룡전기, 숲, ABL바이오, 실리콘2, PSK. 그러면 바이오를 잔뜩 삼천당 제약을 빼고는 왕창 샀죠. 알테오젠, HLB, 휴젤, 리가캠바이오, 파마리서치, ABL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은 바이오를 아주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빼고는. 그 중에 특히 알테오젠을 외국인과 함께 샀기 때문에, 알테오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사실 알테오젠은 이번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심지어 3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알테오젠도 4분기부터 내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리 올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내년에 좋아질 거를 다 알고 있고요. 4분기에 좋아질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여전히 더 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적 상승세가, 실적의 그 퍼포먼스가 엄청납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금 주가에서 2배 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저도 최근에는 진짜 전량 매도에 딱 막 왕창 샀다가 한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의 한 5배 넘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안 좋을 때, 떨어질 때는 막 던져요. 매도를 합니다. 일찌감치 막 털어버립니다. 근데 한꺼번에 막 팔지는 않고요.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한 20% 이런 식으로 던졌다가 매수할 때, 흐름이 개선될 때는 막 삽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흥미롭게, 지금도 알테오젠 17만 원 정도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지금 앞에 3자를 찍고 지금 목표가 37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초였나요? 37만 원을 말씀드릴 때,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다음 날인가 그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37만 5천 원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왔죠. 나름대로
저도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37만 원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도 비슷하게 37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37만 원을 제시했을 때 3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요동을 치면서 주가가 요동치면서 막 빠졌지 않습니까? 한 5만 원 정도가 확 빠졌는데 그럼 32만 원대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아직도 본전을 못 찾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매도를 하고 비중을 줄였으면 알테오젠 지금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 10에서 한 20%, 뭐 많으면은 한 뭐 2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최근 이 변동성 구간에서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알테오젠을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이것보다 약간 한 반발 정도 앞서서 매수하기 시작해서 비중을 크게 늘리고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막았습니다. 이거는 좀 더 간다. 뭐 최소한 32만 원 간다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견디게 뭐 붙들었죠.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그 알테오젠 매도를 막고 반등 바로 나오고 하던 날에 바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실적 모멘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지금 잠깐 비중을 줄인다 하더라도 다시 비중을 늘려야 할 때, 그리고 비중을 늘렸다가 일시적으로 출렁이는 순간에 흔들릴 때 그걸 마음을 붙잡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게 평단가가 한 20만 원이나 뭐 17만 원이나 이러면 견디죠. 그런데 이게 평단가가 32만 원이면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에서부터 투자가 시작된다. 그죠?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매수가를 잡는 거는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매도하는 타이밍 잡는 게 그거는 좀 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수는 이 뭐 경험도 별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매도는 경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매수하고, 지금 2차 전지처럼 싸게 매수해서 이거를 들고 간다. 오래 들고 간다. 그리고 잠시 흔들린다. 그럴 때 이미 수익이 한 10에서 20%씩 나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차 반등할 때 추가로 비중을 막 늘려서 수익금을 크게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이 너무 좋죠. 그게 몇 번 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막 겁나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최근 변동성장에서 두드러진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지금 기관도 보면은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연기금 볼게요. 연기금은 가장 많이 판 종목이 펩트론, 심텍, 하나머티리얼즈, 자, 반도체로 쫙 집중되네요. 그리고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나페스, 엠노, 한글과 컴퓨터, 메디톡스, 코미코, 셀트리온 제약, 리노공업, 이녹스 첨단 소재, 잉글우드랩, 펄어비스까지 골고루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반도체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뭐 바이오는 셀트리온 제약 정도, 연기금은 길게 보고 가는 종목이니까, 그 세력이니까. 자, 그런데 역시 연기금도 알테오젠을 집중 매수했네요. 그리고는 휴젤, 그러니까 아까 그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했던 물량을 기관, 특히 연기금이 다 받았습니다. 휴젤은. 그래서 알테오젠, 휴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또 바이넥스, 파마리서치, 삼천당제약, ST팜까지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빅8이네요. 빅8. 바이오에 집중, 연기금이 바이오를 집중 매수한다? 이거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길게 볼 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니까,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보니까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개인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좀 길게 보고 여유 있게 투자할 때 연기금 패턴 따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연기금이 매수하는 거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잘 못 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연기금의 방향이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는 뭐 수피라든가
ISC라든가 CNC 인터내셔널, 넥슨 게임즈, JYP 엔터테인먼트, 아이패밀리 SC. 자,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보면은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하이브까지 해서 빅4라고 할 때 별로예요. 이 실적이 좋아질 종목, 개선될 종목이 그 중에 뭐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 저는 지금 점 찍어 놓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수급이 아직 받쳐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뜻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렇지 4분기에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업종 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이렇게 연기금이 길게 보고 살 때, JYP 엔터 같은 종목을 살 때 현재가 5만 원대 이런 가격대에서는 그냥 뭐 실적이고 수급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눈 딱 감고 한 10% 20% 정도만 사보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좋아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딱 마침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다. 엔터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개인들 보겠습니다. 역시 개인들은 알테오젠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1,053억 원어치 팔았고요. 에코프로 BM, 엔캠, HLB, 신성델타테크, 거기에 실리콘2, 삼천당제약,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밑에 파마리서치, 넥슨게임즈, ST팜까지 완전 외국인 기관한테 거의 농락을 당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커넥트웨이브 중간에 껴있는데요. 딱 바이오와 2차전지예요. 그죠? 바이오와 2차전지를 개인들이 물량을 다 대준 거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바이오와 2차전지. 오늘 미국 증시 바이오와 2차전지. 외국인도 바이오와 2차전지. 기관도 바이오와 2차전지. 개인만 바이오와 2차전지를 팔았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바이오와 2차전지 더 갑니다. 그죠? 그렇게 뭐 다음 주뿐만 아니라 당분간 더 가겠네요. 이런 수급이라면. 그럼 개인들은 이런 종목들을 팔고 뭘 샀을까? 퀀타매트릭스 223억 원. 아이빔 테크놀로지 192억 원. 펩트론, 심텍, 하나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YC, 우리바이오, PNT, 코미코, 제이시스 메디칼, HVM, 시젠, 파두. 뭐 반도체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들도 아니고요. 개인들이 이번 주에 산 종목들은 선뜻 와닿지 않지 않나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게, 반도체도 그 펩트론, 심텍,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은 실적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어떤 수급도 다 완전 꼬여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계속 산다. 반도체도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종목들 말고요. 아직 외국인 기관들이 사지 않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 가지고 보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4분기 실적 기대주, 2025년 실적 기대주 보시면 반도체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직 못 가고 있다면 다음 주쯤에는 이제 바이오와 2차전지 그 이후엔 당연히 다시 반도체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 후반부쯤에 수급 체크를 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반도체 쪽에 실적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그런 뭐 자세히 어떤 세세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이번 주말 어차피 제가 일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완전 프리하게 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런 주제에 맞춰서 뭐 코스닥 반도체 진짜 살만한 종목들 쭉 리스트 뽑아가지고 딱 드리고 그렇게 텔레그램 통해서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떤 것도 좀 거칠어도 혹시 지금 다음 주에 한번 뭐 사고 싶다. 나 현금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당장 지금 보면은 바이오와 2차전지가 좋죠. 당연히 좋은데 반도체 쪽에 관심이 특별히 좀 있다. 그러면 제가 종목을 이런 거 어떠세요? 저런 거 어떠세요? 그 이유 당연히 실적, 수급 이런 뭐 차트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뭐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분 가까이 흘러갔네요. 자, 오늘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녹음 시간 현재 기준으로 이게 업로드는 좀 이따 늦게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그 종목 분석 신청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뭐 내일 영상은 내일 올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신청하시는 게 뭐 없거나 적으면 뭐 저도 놀면 되니까 다른 일 하면서 쉬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또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세 종목 짧게 이제 세 종목만 신청을 받아서 만들어 드렸는데요. 오늘은 더 뭐 10종목이고 20종목이고 심지어 100종목을 신청해 주셔도 저는 다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오후 2시까지인가 제가 올려드렸는데 점심시간 무렵이고 그래서 아마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신청 안 하시면 저는 쉬면 되고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것에 맞춰서 내일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